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여러 전국 상황 때문에 잊혀져 가고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에 의한 대선 개입 사건이 그랬고요. 또 오늘 다룰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유우성식 간첩 증거 조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이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검찰이 핵심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하는가 하면 사건에 개입한 중국인 협조자는 중국 당국의 비협조를 이유로 기소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찰 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목소리도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유우성 씨 변호하고 있는 김용민 변호사 연결해서 현재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언론 관심도도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여러 가지 굵직한 사안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유우성 씨 간첩 증거 조작 사건, 현재 수사 어느 단계까지 이루어졌다고 보면 될까요? 네, 언론 보도를 보면 최근에 국정원 직원이었던 권모 과장을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예. 이것으로 사실상 수사는 마무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관련 검사들에 대한 징계 결정도 있었는데 검사들이 지금 불복을 해서 아직 징계 집행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검찰은 그동안에 출입경 기록이 위조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위조됐다라고 재차 확인을 해준 사건이 있었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은 위조범을 아직까지 기소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반면에 사건의 피해자라고 하는 유우성 씨는 지금 발권으로 다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예. 앞에서 언급하신 국정원 권모 과장, 사건의 핵심 피의자라는 사실은 밝혀졌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수사 도중에 자살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이 권모 과장이 받고 있는 의혹 어떤 거죠? 먼저 위조된 출입경 기록을 보완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예. 소위 2번 문서, 3번 문서라고 많이 불렀었는데 문서를 발급했다라고 했던 화룡시 공안국이 우리가 발급한 문서가 맞다라는 텍스웨 신문, 그리고 사막변방 검사참이라는 곳에서 확인해준 확인서 이런 것들을 위조하는데 권모 과장이 핵심적으로 관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었고요. 또 위조된 출입경 기록에 대해서 허위 영사 확인서를 작성했다라는 그런 혐의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권모 과장이 자살 시도를 했고 일부 기억 상실에 걸렸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오니까 검찰은 시한부 기소 중지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기억을 못하면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었는데 그런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후에 그 최근 기억만 좀 사라졌다고 그때 나오지 않았습니까? 언론 보도도 네네. 그랬고요. 이후에 기억이 돌아왔답니까? 최근 언론 보도에서는 일부 기억이 돌아와서 예. 수사를 마무리 짓고 불구속 기소했다 이렇게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예. 본인에게 유리한 기억만 돌아온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네. 검찰이 좀 핵심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요. 불구속 처분한 이유는 설명이 있었습니까? 검찰의 설명이요. 아무래도 몸 상태를 주로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이제 권 과장 같은 경우에는 증거 위조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한편으로는 이미 자살 시도를 했기 때문에 언제 또다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이게 신병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당시에 국정원에 대한 수사가 번지거나 더 커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중요한 단계에 와 있었는데, 예. 권 과장이 자살 시도를 함으로 인해서 수사가 사실상 다 중단이 돼버렸거든요.
그랬던 어떤 핵심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 위조와 관련해서는 같은 혐의를 받고 있었던 김 과장이라는 정한 다른 과장, 그리고 조선적 김 씨, 이런 사람들 다 구속됐거든요. 예. 그런데 권 과장만 특별한 이유 없이 불구속 기소한다는 거는 어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죠. 예. 뭐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이 권 과장 인신구속이 안 된 상태라면 이후로도 네. 증거 인멸하거나 또 네. 뭐 극단적인 선택을 또 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말씀하셨는데 도주의 우려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뭐 도주의 우려도 있을 수는 있죠. 다만 이제 뭐 이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고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까 뭐 도주의 가능성도 물론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오히려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냐면요,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국정원 뭐 대공수사처장과 그 밑에 직원들 몇 명이 저지른 범죄라고 끝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돼요. 예. 국정원 내부에서 팩스를 보내놓고 마치 중국에서 보냈다라고 주식적으로 만들었던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는 아마 많은 예산도 들어갔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장을 비롯한 그 국정원 지휘부의 어떤 개입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국정원 이 권 과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국정원 윗선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증거들을 인멸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출입경 기록을 위조했던 부분이 이 사건에서는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 이 출입경 기록을 위조한 것과 관련된 증거도 여전히 인멸할 가능성이 높죠. 예. 그렇기 때문에 증거 인멸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유우성을 처벌하기 위해서 없는 증거도 만들어낸 사람들인데 자신들이 받고 있는 재판과 관련해서 유리한 증거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여전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건 뭐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병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죠. 예. 뭐 우리나라 법체계상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뭐 법원이 자체 판단해서 이 사람의 인신 구속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못하죠.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 재판에 출석 거부를 계속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뭐 법원이 구속을 시킬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는 한은 어렵다고 봐야죠. 예. 이 권 과장 외에 또 다른 그런 핵심 피의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중국인 조력자. 이 신상을 검찰이 파악했는데 이게 신병 확보가 안 된다. 그런 이유를 대면서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검찰은 처음부터 출입경 기록이 위조됐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월 14일자 중국 회신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었거든요. 위조됐다라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계속 위조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더 확인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검찰이 왜 위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느냐? 제가 볼 땐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첫 번째는 출입경 기록이 위조됐다라고 하는 순간 유우성에 대한 간첩 사건 공소유지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유우성이 북한에 넘어가서 간첩이 됐다라고 하는 시기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였기 때문에 그게 위조됐다고 자기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순간 유우성은 간첩이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간첩인 증거가 전혀 없는 거죠. 간첩으로 만들어진 단계부터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소유지에 아주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정을 하지 않았던 거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출입경 기록이 위조됐다라고 인정을 하면 국가보안법상 증거 날조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증거 날조죄를 적용해야 되는데 검찰은 좀 이상한 논리를 들고 왔었죠. 새로운 증거, 이 사람이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처벌하기 위해서 전혀 새로운 증거를 만들어낼 때만 날조죄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출입경 기록이 위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간첩은 맞고 유우성이 간첩은 맞고, 다만 다른 증거를 위조했으니까 이건 증거 날조가 아니라
형법상의 모해 증거 위조다. 이런 논리를 핀 거거든요. 예. 다시 말해서 출입경 기록이 진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머지 문서를 위조한 것에 대한 책임이 경감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예. 그런데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출입경 기록이 위조됐다라는 것이 또 재차 확인됐고 이것이 확인되는 순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될 상황이 온 거죠. 예. 이런 것들을 피하고 싶은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중국인 협력자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이 한 차례도 뭐 조사다운 조사를 해본 적도 없는 거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상황을 본다면 검찰이 뭐 자신들도 좀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좀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질 만한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 검찰은 처음부터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수사 의지가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수사가 아니라 조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 중국에서 위조다라고 회신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가 아니라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러다가 조선족 김모 씨가 자살을 하게 되자 자살 시도를 하니까 급하게 수사로 마지못해 전환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강력하게 국가보안법 적용해라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윗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라. 증거들이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도 전혀 수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거 위조만 문제가 됐는데 저희는 증거를 은닉한 것. 유성이 중국에서 찍은 사진을 북한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거짓말로 제출한 것. 예. 이런 것들도 같이 고소를 해서 처벌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들은 다 빠져 있거든요. 수사조차 하지도 않았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검찰은 처음부터 사건을 축소하고 빨리 끝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뭐 현재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검찰이 계속 사건 축소하려고 했던 의도와 뭐 소위 뭐 세월호와 같은 어떤 대형 참사가 발생한 이런 상황에서 조용히 빨리 끝내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맞물려서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검찰이 결과적으로 증거 조작에 관여한 검사들, 뭐 수사도 아니고요. 뭐 징계하라고 했는데 뭐 징계 계속 미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뭐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검사들이 징계에 대해서 자신들이 억울하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또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애초에 이게 정직 1개월이라는 수준의 징계로 마무리될 사안이 아니었었는데 예. 이마저도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검찰이 이 사건 자체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인상을 좀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관련 검사들이 지금 억울해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뭐 표면적으로는 자기들이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억울하다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그 진짜 내면에 실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유는 뭐 소위 말하는 윗선에 다 보고까지 했고 윗분들도 알고 계신데 왜 나만 이렇게 징계를 하느냐 이런 차원의 뭐 주장이고 예, 그 억울함이군요. 그렇죠. 예. 소위 그리고 윗선들도 니네 억울한 거 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시간 끌면서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런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예, 박근혜 대통령은 뭐 엄정하게 수사해서 처리하라고 했는데 그건 그냥 립서비스로 한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이 그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겁니까? 뭐 둘 다가 아니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엄정하게 관련자들 처벌해라라고 했지만 정작 국정원이 관여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뭐 남재준 국정원장을 다시 한번 신임을 했었죠. 재신임을 했었던 것으로 봐서는 박근혜 대통령도 어떤 처벌에 대한 진정한 의사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고요. 예. 뭐 대통령이 그렇게 헷갈리게 뭐 말씀을 하시니까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당연히 새겨 듣고 알아서 해석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처음부터 이 사건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도 보고가 되는
검찰 내부 규정에 따르면 보고가 되고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책임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서 축소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남재준 원장 언급을 하셨으니까 이미 뭐 네. 사퇴는 했습니다만은 한 가지 좀 의아한 게요. 네. 이 간첩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이 국정원 2차장 교체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남재준 원장은 뭐 사과를 발표했고요. 네. 이제 그 직후에 이제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고요. 그렇죠. 이렇게 버티던 남재준 원장이 뭐 세월호 사고 국면에서 경질이 됐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좀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뭐 표면적인 이유는 뭐 증거 조작에 대한 책임을 지고서 사임한다 이렇게 표면적인 이유는 그거였거든요. 예. 그런데 뭐 남재준 원장이 4월 15일 날 사과를 하고 사퇴할 때까지 사실상 경질될 때까지의 증거 조작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오히려 뭐 4월 16일 날 바로 세월호가 침몰을 했고 세월호 전국이었죠, 어떻게 보면. 세월호 사건만 있었는데 갑자기 남재준 원장이 뜬금없이 증거 조작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을 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이유가 복합적이지 않을까 생각됐습니다. 하나는 예. 세월호와 관련해서 어떤 관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뭐 국정원에게 보고도 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정원도 일종의 어떤 식으로든지 관여가 됐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또 하나는 당시 이제 지방선거 직전에 물러났던 것이라 어떤 선거를 앞두고 여론 환기용으로 물러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사건 상설특검 1호 사건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 밝혔었는데 네. 예, 진척이 있습니까? 아니면 말로만 그랬던 겁니까? 뭐 저희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진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보면은 지금 세월호 사건도 있고 뭐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또 처음부터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이 정치적인 상황이 우호적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특검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던 사건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국가가 국민을 처벌하는 이 형벌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정당한 것인가라는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던 사건이에요. 예. 이런 중대한 사건이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역사에 묻히고 한다라고 하면은 뭐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굉장히 큰 손실일 것이고 뭐 자칫하면 계속 반복될 수 있고 그 피해자가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되는 사건이고 그 진실을 밝히려면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사법 시스템이나 구조상은 특검이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새누리당도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로 접근하지 말고 뭐 헌법 수호나 법치주의 수호 차원의 어떤 근본적인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특검에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유우성 씨 간첩 증거 조작 사건 관련해서 변호인 맡고 있는 김용민 변호사와의 인터뷰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